영재 발굴단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 이번 생은 틀렸어.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초등 친구들의 영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내용들은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향상 정도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이 크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 너무 잘하고 있으면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수학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그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격차는 훨씬 더 이전부터 더 많은 수준의 갭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학문적인 성격 때문이죠. 영어를 마치 수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친구랑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친구들의 그런 수준차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수준차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마치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뭐 듣고 있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특히 중고학년이 갔는데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4스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능력에 2스킬, 어휘, 문법까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잘하는가 굉장히 애매하시죠. 제가 몇 달 전에 초등 영어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된 댓글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와서 저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적합한, 특히 마음이 급한 친구들에게 적합한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대상자의 수준과 연령대를 강조드리는 것은 초등 이전 단계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의 학습 방법과 초등 중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방법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자녀가 8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리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노출 시간의 확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초등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 드릴 건데요. 영어를 제일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파닉스죠. 사실은 많은 언어학자들과 영어 전공한 선생님들, 급기 학교 내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간에서도 파닉스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해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정답 없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범 답안들 이런 거 들어보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어줬더니 자연스럽게 읽더라. 그런 기적과 같은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물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더니 읽고 말하더라. 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물을 보여줬는데 영어까지 뗐대요. 굉장히 부럽죠. 또 어떤 경우는 파닉스가 웬 말이냐, 정답은 발음 기호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TV에 영재 발굴단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미리 체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이번 생 안 망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영어 교수법은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문법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유창성에 중심을 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그리고 TPR이라고 해서 교사가 발화와 동작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의미를 익히는 전신 반응 교수법,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없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아웃풋은 조금 느릴 수도 있는, 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 기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교수법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서 모국어 없이 외국어로만 번역 없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어민 수업이죠. 그리고 ALM이라고 해서 청아식 교수법, 문장이나 대화를 통째로 암기해서 문장 패턴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패턴 안에서 청크를 계속 붙여가면서 문장을 반복해서 익히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교육이었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도 있고요. 언어의 4스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맥락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글에서 문단, 문장, 단어, 음소까지 이렇게 탑다운으로 학습을 하는 총체적 교수법, 가장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음철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닉스 지도, 소리와 철자의 규칙성을 찾아서 음소 단위에서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문단 글까지 읽는 상향식 버텀업 되는 그런 교수법도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7가지 외에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교수법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날 공부해야 되는 학습 제재에 적합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수준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파닉스 지도는 영미권에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문자 획득을 위한 교수법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나라 한글과는 살짝 다르죠. 똑같이 소리 글자기는 한데 우리나라 한글은 적혀져 있는 대로 대부분은 발음이 나요. 특별히 여는 법칙에 관한 예외 상황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일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파닉스 규칙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0%는 그 규칙에 적용을 받지가 않아요. 따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70% 정도는 읽을 수가 있고 그 예외 규칙에 해당되는 것도 얼추 비슷하게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목적성을 가지면 파닉스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영미권에서도 그 나라의 국어 교과에 파닉스 과정이 일부 들어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파닉스의 일부 규칙들은 기본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을 많이 했더니 아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읽고 쓰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선 상황보다 영어 학습을 어려워하는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보면 이런 토종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너무 잘한다 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전교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그리고 주변에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국어로 언어를 배우는 네이티브 랭귀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본인들의 모국어와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예요. 간단하게 ESL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상황은 영어를 foreign language로 배우는 외국어로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EFL 환경이라는 거예요. 모국어와 영어를 공용으로 배우는 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출량이 굉장하겠죠. 그런데 영어를 학습으로 배우는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계속 노출. 그런데 선생님 노출 많이 했는데 애가 안 늘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노출을 많이 해준 것만큼 아이가 이제 아웃풋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는 기대감으로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는 긴 시간 동안 쌓이는 거지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어주고 많이 보여주는 거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저의 경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원대한 꿈이 모국어만큼 영어를 노출해주겠다. 그래서 원어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게 원대한 꿈이었죠. 저희 집 아이들은 영상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좋은 영상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지 않으니까 많이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대신 많이 들려주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흘려듣기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흘려듣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 텐데요. 어쨌든 노출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읽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글 책 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한글을 떼지도 않았는데 술술 읽더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4세 전후로 시각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아이들의 케이스예요. 비주얼 러너라고 하는데 이런 비주얼 러너에 해당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글자 학습이나 총체적 교수법이 효율적일 수도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음소의 음가를 익히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늘려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는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파닉스를 결국 했어요. 그런데 파닉스 학습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문자 학습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언어로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귀찮은 학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파닉스 규칙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읽었던
생각했던 발음과 실제 발음을 꼭 비교해 볼 수 있는 발음 공부를 꼭 같이 해야 돼요. 이런 단점과 주의점들을 유의하면 파닉스를 공부하는 게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파닉스를 공부하게 되면 리딩으로 연결시키기가 엄청 수월해져요. 이게 상향식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음소 단위를 읽기 시작하고 단어, 문장, 문단, 그리고 장문의 긴 글까지 이렇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파닉스를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기초 어휘량을 굉장히 학습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한글 학습, 음소의 음가를 익히고 그 음소끼리의 결합을 해서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학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은 파닉스 공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6개월, 1년씩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 완전 학습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언어 학습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새로운 텍스트에서 그 어휘를 익히고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는 게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닉스 공부로 너무 긴 시간 동안 끙끙 앓진 마시고 고학년이면 짧게는 한 달, 중저학년이면 길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단기간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요즘 각종 출판사에서 프로그램이나 집에서 너무 양질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이가 지금 초중 고학년까지 가고 있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제자리 걸음이고 기초부터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시면 되고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게 스캐폴딩, 이 비계 발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학습자가 이 스캐폴딩, 이 발판을 이용한다면 다음 단계로 쑥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비고츠키의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영어 리딩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파닉스의 일부분을 조금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이렇게 진행해온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파닉스 공부하는 방법, 어휘량을 늘리는 방법, 영어 리딩 수준을 높이는 방법 등등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찾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넣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